다시 읽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엘리쌤과 함께하는 바이엘 개념 강의 시작이 될 거고요. 오늘 먼저 바이엘 개념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과연 이걸 듣기에 적합한 학생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가이드라인 간단하게 그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개념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첫 번째 개념 강의입니다. 그래서 바이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시즌 1과 시즌 2를 나눌 거고요. 시즌 1에서는 아주 꼼꼼한 개념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목표는, 이 개념 강의의 목표 자체는 뭐냐면 수능이거든요. 수능 입문서예요. 수능이기 때문에 물론 내신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철저하게 수능 위주이기 때문에 수능의 문제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등급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수들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합한 학생은 이제 고3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지만 내가 정시를 준비하는데 좀 일찍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 수강 대상은 고3 N수생인데 이 학생들이 내가 개념을 잘 안다, 어느 정도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난 처음 공부를 해봐, 아니면 나 그동안 수능 포기했는데 수능은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수학을 포기했는데 수능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학을 조금이라도 끄적여 보자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수능 다시 공부를 해서 원하는 꿈을 펼치겠다 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개념 강의니까 요거를 혹시 내가 여기 수강 대상에 속한다 하시는 학생이 있으시면 시즌 1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으로 우리가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공통 과목이 수1이랑 수2죠. 요렇게 공통 과목에 한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수강 대상은 뭐라고? 초보야, 초보. 노바이스. 요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약간 뭐 수포자? 요렇게 한번. 그래서 우리가 나 수학 진짜 잘 몰라, 근데 공부는 해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몇 등급? 3등급을 목표로 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능이 이제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해서 수능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완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등급 원점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그 밑에도 9등급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9등급 받으려고 이렇게 개념 강의 듣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1등급이 이제 81에서 84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적 기준으로 볼게. 미적 기준으로. 그래서 2등급 같은 경우에는 73점에서 75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요. 63점에서 66점. 4등급은 어때요?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볼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내가 3등급 이상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능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을 봐야 되잖아요. 구성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능이 몇 점짜리 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2점, 3점, 4점.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 문항은 우리가 총 22문항이고요. 각각 문항별로 점수별로 문항이 몇 개씩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2점짜리는 1, 2번 해서 2문항이고, 그 다음에 3점짜리는 3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넘어와서 16번부터 19번까지 총 10문항. 그럼 4점짜리도 10문항이겠다, 그치? 여기는 9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0번부터 22번까지 1문항.
요 정도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많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수학을 처음 공부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 목표부터 잡으라고 하거든요. 내 점수, 나 3등급 만들 거야. 목표부터 잡으라고 해요.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짜야 되냐면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략 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점짜리 다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는 10문항이죠. 다 맞춰야지. 쉬워요. 다 맞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몇 점이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34점을 받을 수 있어요.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맞추게 되면 34점을 받는단 말이야. 아직 점수가 많이 부족해. 어디에서 끌어와야 돼? 그렇지. 4점짜리를 끌어올 건데 4점이 상대적으로 쉬운 4점이 있거든요. 쉬운 4점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문항 번호를 뭐 굳이 말하자면 뭐 9, 10, 11, 뭐 12 아니면 13번이나 20번 뭐 요 정도까지 그래서 총 5문제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5문제에서 6문제. 그러면 4, 5, 20, 24점이니까 요렇게 총 합치게 되면은 몇 점이죠? 펜이 색깔려. 요렇게 총 합치게 되면 50점에서 54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2점짜리는 누구나 다 맞춰. 얘 어렵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3점까지 모든 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라고요. 근데 이걸 하고 난다고 해서 2점, 3점만 맞춘다고 해서 4점은 4점 다 못 맞춘다고. 하지만 우리가 건드려 볼 만한 문제들이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맞춰내는 것까지가 목표예요. 그럼 우리 50점 맞잖아. 어때? 4등급 들어온다, 그치? 50점이면 4등급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4등급, 선생님 4등급인데요? 자, 잘 생각해봐. 내가 처음에 몇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 22문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총 몇 점일까? 10문제, 10문제니까 74점인가요? 총점이 74점이야. 얘들아, 잘 봐. 이 50점을 받을 건데 나는 74점 중에서 54점을 받을 거야. 이거 100분을 환산하면 점수 나오잖아. 몇 점 정도 될까요? 그렇지. 계산 빠른 사람들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략적으로 67점 몇 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공통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을 공부했을 때 맞는 비율을 맞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67점을 받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자. 우리 67점이면 어디 들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줬던 이 등급표에서 어디 들어가지? 요 점수는요.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아시겠어요? 내가 뭐 무슨 사기치는 거 같니? 아시겠어요? 자, 67.5점을 받는다라는 건 난 3등급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맥락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3등급까지는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시즌2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시즌1을 수강을 잘 했어. 그럼 시즌2로 넘어올 건데, 자, 시즌2는 한 주니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강 대상은 일단 시즌1 완강 학생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완강에 준하는 그런 3등급 정도의 학생이 될 거고 혹은 1, 2등급인데 개념이 약해서 약간 좀 내가 이게 플로우가 큰 학생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약한 1, 2등급 학생들이 개념을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야기할 건 뭐냐면 조금 내가 앞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은 되게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여기에서는 한 번 들었다 혹은 내가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잡혀 있다 라는 상태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고급 버전 개념의 약간 고급 버전 혹은 약간 스킬스러운 건데 약간 내가 놓쳤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가져갈 거고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개념 중에서 놓친 것들
자, 놓친 것들은요, 이렇게 수1, 수2 이런 과목 내에서 놓친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능 자체의 목표가 뭐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대학을 들어갔을 때 내가 대학 공부를 할 만한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수능에. 맞죠? 그래서 계산도 물어보는 거고, 혹은 뭐 가끔 중학 도형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 혹은 뭐 함수, 이런 내용들이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놓친 개념들, 놓칠 수 있는, 놓친 것들? 놓칠 것들? 뭐 하여튼, 놓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넣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수능이 하나의 개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과 개념을 잇는 개념 유기성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뭐 22번 문항을 푼다던가 뭐 예를 들어 미적분으로 넘어오면 뭐 30번 문항 이런 거 어렵잖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려운 문항이잖아.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풀어낼 때 하나의 개념이 쓰이지 않거든요. 다양한 개념이 쓰이고요. 이 개념을 이어 붙이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됐지? 그래서 그냥 개념을 알고 있어도 안 풀려. 나 분명히 개념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안 풀려. 왜 안 풀릴까 생각을 해보면 개념 간에 내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개념이랑 이 개념 여러 가지가 쓰인 것 같은데 왜 쓰이지? 왜 쓰일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 어려운 추론형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개념, 그 다음에 개념 간의 유기 관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즌 1을 수강하거나 혹은 3등급 이상 내가 조금 더 위로, 위 등급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학생한테는 시즌 2 주니어 방법이 조금 더 요 개념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개념을 한번 수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잠깐 끊었다가 시즌 1에 해당하는 개념부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완전 왕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잡아줘 볼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수야, 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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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자, 수입니다. 요거 이제 요 네모는 한자가 아니고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한 거고 수입니다. 자, 우리는 수를 언제 처음 배웠을까? 언제 처음 배웠나요? 우리가 옛날부터 막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싫어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수학을 어려워요, 잘 몰라요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언젠가 접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게 점점 쌓아 올라지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시점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아래, 우리가 즐겁게 했던 그 시절부터 돌아가는 거야. 어때요? 아기 때 기억나? 아기 때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셌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수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의 가장 기초, 우리가 가장 먼저 쉬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였지? 그렇지. 자연수였어요. 내추럴 넘버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쭉쭉쭉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먼저 배웠고 자, 그래서 막 1, 2, 3, 4 열심히 막 셌어. 열심히 셌더니 자연수 말고 내가 뭐도 있어? 막 더하기도 배우고 빼기도 배우고 뭐 쪽쪽 하다 보니까 갑자기 큰 수에서 큰 수, 뭐지? 뭐 3에서 5를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뭐 못 빼요 막 이랬잖아. 근데 3에서 3을 빼면 같은 수를 빼면 뭐가 나왔어? 0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수 말고 0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그리고 음의 정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음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물론 초등학교 때는 음수가 뭐예요? 음수 없어. 우리는 3에서 5 못 뺍니다 하고 삐 끝냈는데 중학교 올라와 봤더니 사실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음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린 뭘 배웠죠? 정수의 정의를 배웠다. 아마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를 배웠고 그때 영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뤘던 게 뭐가 있지? 물론 초등학교 때 약간 어려워지는 그 시점이었을 수도 있어. 뭐 배웠지? 그치? 분수. 맞아, 맞아. 분수는 유리수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유리수. 유리수는 뭐냐면 유리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분수가 여기 들어가거든? 뭐 만약에 뭐 2분의 1, 뭐 5분의 1, 뭐 7분의 1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유리수는 뭐냐면 이게 있는 거야, 있는 거. 있을 유잖아. 있을 유. 아,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뭔가 이 리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약간 해석이 어색해지긴 했는데 어떤 그 나눌 수 있는 특정한 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나누었을 때 특정한 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수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정수, 음의 정수 이런 것들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얘네를 포함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유리수라고 배우기로 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한자까지 써줬는데 유리수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그치. 무리수도 있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겠네. 이 무리수는 뭐가 있을까? 무리수. 당신이 알고 있는 무리수. 맞아. 도형에서 배웠던 파이 있죠. 파이 우리 알아? 3.14259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간단 말이야. 끝이 없어. 내가 정확하게 몇 대 몇 이렇게 나눠서 B로 표시가 안 된다고. 얘는 없을 무자야, 없을 무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끝이 없이 이렇게 소수가 쭉 이어져 있는 이 형태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야기할 거야. 또 대표적인 거 있는데 알걸 피타고라스 정리 막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실제로 피타고라스는 있는 사람이었고 그 피타고라스가 이루는 학파에서 정수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정수, 자연수 이런 거 이제 예쁘게 똑 떨어지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누가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거 똑 떨어지는 거 아닌 거 있는데요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그 제자 막 이렇게 파문시키고 막 없애고 막 이랬던 과거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루트 어디선가 본 것 같다. 그치?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무리수는 요런 게 이제 1.414 뭐 어쩌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가 아니라 끝이 없는 요런 표현이 없는 요런 수를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수가 아니면 다 무리수죠. 무리수가 아니면 다 유리수고 요렇게까지 우리가 체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수라고 부를 거예요. 실수. 나 실수했네. 미스테이크.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 실점. 우리가 이제 뭐 하면은 잃어버릴 때 실점 막 이런 거 하잖아. 그 점수를 저기 했을 때 스포츠에서 똑같아요. 실수. 그러면 실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실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가짜, 거짓터, 거수라고 부를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실수와 허수 모든 수체계를 다 합쳐서 우리는 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요 지도로부터 하나씩 꺼내서 들어갈 거야. 이해됐지? 사실 이게 중학교 보통 한 중1, 중2, 중3 이런 식으로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한데 학년마다 조금 바뀌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건 뭐겠어? 그렇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야. 맞아.
그래서 수체계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를 먼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쪼개면서 갈 거야. 재밌겠지? 또 나만 재밌어. 그래서 하여튼 요런 내용들이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거 한자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써볼게, 그래도. 이렇게인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나? 이렇게. 괜찮나요? 이게 좀 이상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다. 이게 뭘까? 한자 아는 학생. 내가 너무 못 써갖고 이상한가? 자, 이게 뭐냐면 얘는요,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함수 혹은 이제 영어로 function 이라고 부를 건데, 이 함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함수. 들어본 적 있어? 좋아.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따다다다단딴 어떤 게임을 할 건데 규칙을 정할 겁니다. 내가 네모를 넣으면 네모에다가 3을 넣어서 배출하세요. 이런 것들.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란 딴 넣은 거에 대한 결과. 요렇게 항상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합자가 우리 상자 있잖아. 상자 뭐 보석함 아니면 뭐 무슨 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상자 함자거든요. 뭔가 집어 넣는 거야. 그럼 어때? 함수라는 이야기는 뭐야? 수를 집어 넣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를 특정하게 넣었을 때 결과로 뽑아낼 수 있는 요런 형태 있지. 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함수에 대한 이 관계를 계속 네모, 뭐 이상한 동그라미, 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배웠는데 하면서 도입이 된 게 미지수예요.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어떤 내가 모르는 수에 대해서 자, 모르는 거잖아. 아직 알지 못하다. 아닐 미자에 뜻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몰라. 뜻을 몰라. 요거에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떤 미지수를 사용해서 함수를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집어넣을 값 있죠. 얘가 약간 좀 역동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약간 역동적이다. 액티브하다. 그럼 내가 누가 역동적이게 될지 정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집단을 우리는 여기라고 부를 거예요. 조금 처음 들어봐서 조금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냥 한번 들어봐. 일단 그냥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런 어떤 역동적인 애들 가진 애들 처음에 집어넣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른대. 왜냐? 이 값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정의역이라고 부르겠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친구들 있겠죠? 그럼 여기에 빠져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친구들 있지, 결과. 얘네들은 약간 수동적이야. 약간 수동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어떤 걸 넣어야지 함수에 의해서 빠바밤 해갖고 띵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수동적인 이 친구들을 아직 선택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수동적으로 공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 그러면 이 공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친구들이 몇 개 존재할 거 아니야? 선택받은 애. 선택받았어. 선택받은 친구. 선택받은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약간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가 정치할 때 뭘 하지? 그러니까 뭔가 다스리잖아. 실질적으로 다스려서 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치역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그 공적으로 돌아다니는 걔네들 중에서 내가 다스리는 애들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들을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예쁘게 한 번만 더 그려볼게. 그래서 역동적이라는 요 친구를 우리는 이름을 하나만 붙여줍시다. X라고 붙여줄 거고, 요 수동적이면서, 그러니까 수동적인 요 친구를 Y라고 한번 붙여줘 볼게요. 요렇게 두 개가 있다 쳐보자. 그러면 X가 있을 것이고, Y가 있겠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그래서, 어떤 뭐, 값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조금 쉽게 생각하자. 요거 플러스 3 요거 한번 써볼 거라서, 1부터 10까지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 1부터 10, 너무 많다. 1부터 5까지만 볼게. 1, 2, 3, 4, 5. 그리고 여기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풀들 있지. 이 풀들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쳐볼게. 그냥 9까지 있다고 쳐볼게. 자꾸 바꿔서 미안. 그래, 어쨌든 의미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자, 역동적인 이 친구들은 다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얘가 1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치. 4가 나왔다. 그치. 이렇게 선택이 됐죠. 2는 2를 선택했을 때 얘는 또 3을 더하니까 5가 선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모든 친구들이 다 선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X라는 어떤 역에서 X라는 역에서 Y라는 역으로 뭘 찾을 거냐면 관계를 찾을 거예요. 근데 아까 관계 뭐라 그랬지? 함수라고 했지. 자,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어쩔 수 없어. 약간 영어가 왔어. 우리가 영어에서 오다 보니까 F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앞으로 이렇게 F라는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의 이 상자가 필요하겠죠. 함이 필요하겠죠. 이 함을 우리는 관계식을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 자, 어떤 y죠?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y는 어떤 y죠? y라고 안 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미안해. 어떤 값으로 나오지? 내가 x에 해당하는 얘가 어떤 미지수 x가 있어. 그럼 x에 해당하는 거에 어떤 관계가 있죠? 3을 더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3을 더하게 되면 누가 돼? fx가 됩니다. 이 관계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거야. 자, 놀라지 마. x에 대해서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찾겠다라는 거야. 이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식인 거고. 이해됐어? 이게 관계인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디테일한 내용이 깊어지는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알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그럼 어떤 값을 넣더라도 우리는 여기 x에다 3을 넣었을 때잖아. 그럼 x에다 3을 넣으면 3 더하기 3이고 이거까지는 내가 정해줄 필요 없지. 우리 초등학교 때 아기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것처럼 6의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F3은 6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3을 6으로 또 이렇게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함수는 x와 y의 어떤 그 역들 간의 관계다. 역들 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수체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함수 이름은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뜯어봤어요. 함수는 뭐였지? 어디다가 숫자를 어떤 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집어넣고 싶은 수를 정의해야 되고 나오고자 하는 수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찾아낼 수 있는 이 풀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할 거고 실질적으로 선택된 이 친구들을 치역이라고 할 거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끝까지 이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 여기서 1, 2, 3, 4, 5가 다 선택이 되면 여기서 1, 2, 3, 4, 5에 대한 결과는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저는 오늘 수포자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그래, 나중에 되면 fx는 막 이상한 기호 나온단 말이야. 사인, x 플러스, c 마이너스 d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뭐야? 물음표. 다 도망가. 진짜 이 표정이야. 이러고, 진짜 물음표 머리에 이렇게 띄우고 다 도망가요. 나는 이거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다 집어넣은 거야. 너네 앞에 이해했어, 안 했어?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기호를 그냥 냅다 너네 기호니까 외워 하고 그냥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도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려면 앞에서 내가 배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살피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나씩 가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단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다 수어는 뭐고, 수투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수학에 좀 무서워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조금은 수학의 뭐에 대한 학문이구나. 내가 어떤 기호가 조금 두려웠었구나. 이런 거를 좀 맞닥뜨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다루어 봤고, 수에 대한 정확한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사실 우리 다 쌓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로 올라오고 고등학교 올라올 때까지 이 각각의 자세한 개념 오늘 다 안 다뤘거든요. 다 안 다뤄도 돼. 이게 뭐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돼. 그래서 이런 수체계를 알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표현을 함수라고 부르는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어떤 이제 지수 로그 이렇게 해서 내용 나갈 건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막 갑자기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면 저 안 할래요. 이래버린다고.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 사실 그거는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은데 개념만 알고 있고 이거에 해당하는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인 건데 다들 쫀다고 쫄탱이가 돼버린다고. 그게 나는 너무 속상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같이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결론으로는 내가 도대체 수능 수학에서 뭘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가 첫 출발인 것 같아요. 물론 사고력, 창의력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를 가기 전에 일단 뭘 이용해서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뭘 이용해서 창의력을 확장시키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다루는 게 함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는 오늘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 듣고 흘리시 돼.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있구나.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에 조금 가지고 그 다음 강의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